이상하게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집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집은 재물이 모이고 어떤 집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노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요. 집의 구조 단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집에 그 구조가 평생 재물을 빼앗고 있다는 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모였습니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도 아니고 빚도 없는데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집에 갔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 구조. 그것이 이 집의 재물을 모조리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고 6개월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같은 수입인데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통장 잔고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구조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당신 집에도 10중 8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풍수를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발견한 패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모이지 않는 집의 차이, 재물이 들어와도 남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차이.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집의 구조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돈이 새는 집의 구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 구조가 재물을 빼앗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이미 그 구조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재물을 빼앗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미 이 구조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7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구조 때문에 20년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속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바로잡고 1년 뒤 처음으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진작 알았더라면. 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집의 구조와 재물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사람들의 집과 재물의 관계를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집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수입이 적어서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수입이 많아도 돈이 안 모이는 집이 있고 수입이 적어도 돈이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늘 집의 구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집에 이 구조가 있다면 영상 보는 즉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열면 바로 보이는 창문 또는 뒷문.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집의 구조. 그것은 바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창문 또는 뒷문입니다. 많은 아파트와 주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열면 거실 창문이 바로 보이거나 베란다 문이 보이거나 뒷문이 보입니다. 뻥 뚫려서 시원하고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의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자마자 맞은편 창문이나 뒷문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뒤부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모았는데 여기 와서는 한 푼도 안 모여요.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도 자꾸 늘었습니다. 병원비, 수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제가 그분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현관에서 거실 창문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일직선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집 구조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계속되는 지출에 지쳐서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관과 거실 창문 사이에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시선만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신기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었어요. 6개월 뒤에는 처음으로 적금을 들 수 있었습니다. 1년 뒤에는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돈이 남기 시작했어요.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번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현관과 창문, 일직선 구조인 집은 돈이 안 모입니다. 그 구조를 바로잡으면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흐름 원리. 왜 이 구조가 재물을 빼앗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집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현관은 입구, 창문과 문은 출구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을 천천히 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집 안에 머물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창문이 바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최단 거리로 빠져나갑니다. 집안을 돌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할 뿐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집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매출도 좋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벌긴 버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집을 봤습니다. 현관을 열면 베란다 문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 때문에 항상 열어둬요. 완벽한 재물 유출 구조였습니다. 들어온 재물이 베란다로 그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란다 문 앞에 식물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항상 열어두지 마십시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문 앞에 큰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전화했습니다. 이상해요. 매출은 비슷한데 돈이 남아요. 석 달 뒤에는 처음으로 사업 자금을 모았습니다. 20년 장사하면서 처음이에요. 여윳돈이 생긴 게. 재물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가 그 흐름을 만듭니다. 재물이 새는 집의 특징들. 현관 마이너스 창문 일직선 구조를 가진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모입니다. 수입은 괜찮은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합니다. 저축을 하려고 해도 자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차가 고장나고 병원에 가게 되고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많지? 하게 됩니다. 셋째,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갑니다. 보너스를 받아도 상여금을 받아도 한 달 못 가 없어집니다. 어디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없어집니다. 넷째, 아껴 써도 빠듯합니다. 전략하고 아껴 쓰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쓴다고 하면서도 늘 빠듯합니다. 다섯째, 큰 돈이 안 생깁니다. 작은 돈은 들어오는데 큰 돈이 안 생깁니다.
목돈을 만들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아는 한 공무원분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략도 하고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근무하는 동안 목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나니 남는 게 없네요. 그분의 집도 현관과 창문 일직선 구조였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수납장을 놓으십시오. 가벽을 설치할 형편이 안 되니 큰 수납장으로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분은 처음으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30년 근무하면서 처음이에요.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는 게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 지금 당신 집의 현관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면을 보십시오. 창문이 보입니까? 베란다 문이 보입니까? 뒷문이 보입니까? 계단이 바로 보입니까? 만약 보인다면 당신 집은 재물이 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첫째, 현관문과 창문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이건 최악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직선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현관을 열면 창문뿐만 아니라 밖의 풍경까지 보이는 경우. 시야가 뻥 뚫린 경우입니다. 재물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셋째, 현관과 창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거실이 텅 비어 있거나 가구가 벽에만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재물이 막힘없이 빠져나갑니다. 넷째, 창문이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경우. 환기를 위해 항상 열어두는 집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출구를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다섯째, 현관에서 여러 개의 창문이나 문이 보이는 경우. 재물이 빠져나갈 곳이 여러 개인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가벽이나 파티션 설치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관과 창문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선만 차단되면 됩니다. 요즘은 이동식 파티션도 많습니다. 공사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큰 가구로 시선 차단하기. 가벽 설치가 어렵다면 큰 가구를 놓으십시오. 수납장, 책장, 장식장 등. 현관에서 창문이 바로 안 보이게만 하면 됩니다. 3. 화분이나 큰 식물 배치하기. 현관과 창문 사이에 큰 화분을 놓으십시오. 키가 큰 식물이 좋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늦추고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4.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하기.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다십시오. 낮에도 반쯤 쳐두십시오. 밖이 훤히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5. 현관 인테리어 바꾸기. 현관에 신발장이나 수납장을 놓으십시오. 현관이 좁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6. 창문 앞에 테이블이나 소파 배치하기. 창문 바로 앞에 가구를 놓으십시오. 재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한번 걸리게 하는 겁니다. 7. 문 닫는 습관 들이기. 창문과 문을 항상 열어두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열고 바로 닫으십시오. 특히 현관문을 열 때 안쪽 문들은 닫아두십시오. 이 7가지 중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년 만에 목돈 만든 직장인. 앞서 말씀드린 분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수납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았습니다. 6개월 뒤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2년 뒤에는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여요. 사례 2.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사라진 가정. 한 주부부는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전제품이 자주 고장나고 병원비가 자주 나갔습니다. 현관 마이너스 베란다 일직선 구조였습니다. 베란다 문 앞에 큰 화분 3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항상 닫아두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뚝 끊겼습니다.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고장나요? 사례 3. 사업 자금 모은 자영업자. 자영업자분은 매출은 좋은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현관과 창문 그리고 베란다가 일직선이었습니다. 이동식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에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한 달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돈이 남았습니다. 6개월 뒤에는 사업 확장 자금을 모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사례 4. 저축 성공한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둘 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 창문 일직선 구조였습니다. 거실 중앙에 큰 책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4개월 뒤부터 저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꿀 걸.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돈이 모이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집의 구조가 재물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 현관 마이너스 창문 일직선 구조는 재물을 빼앗습니다. 들어온 재물이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바로잡으면 달라집니다. 재물이 집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해결책, 가벽 설치, 가구 배치, 화분 놓기, 커튼 달기, 현관 인테리어, 창문 앞 가구, 문 닫기. 이 중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현관문을 열어보십시오. 창문이 보입니까? 보인다면 오늘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구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재물 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내 탓이야 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집의 구조 타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6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에 재물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재물 운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